안녕하십니까, 김종호입니다. 김종호 부동산 TV 제401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연도별 수도권 아파트 공급 부족, 그 예고된 미래, 이런 제목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신정보를 전해드립니다. YTN 방송에 조태현 기자와 상명대 서은숙 교수가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조태현 기자는 양도세 중과 부활 후 서울 아파트 시장이 심상치 않다. 상명대 서은숙 교수는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08.3이고 전세 수급 지수가 113.7, 월세 수급 지수는 109.7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고 물량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하여 매물 잠김 현상 때문에 전세 시장까지 연결, 전세 공급이 부족해서 그 풍선 효과가 월세까지 밀어 올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은숙 교수는 서울 집값이 오르고 이게 경기 매매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 전세, 월세로 상승 압력이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자들은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나타나고 있는 결과가 결국 집값 상승으로 올라가고 전세값 상승으로 올라가고 월세 상승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정책 의도와 시장 반응이 어긋난 사례인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신문의 박효준 기자가 5월 22일 보도를 했고 중앙일보의 이찬규, 류효림 기자가 5월 20일 보도를 했습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관훈 클럽 토론에서 격돌을 했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1번 오세훈 후보가 약속만 지켰으면 되는 일이었다. 2021년 9월에 매년 8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착공 기준으로 보면 매년 3만 9천 세대 정도를 공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번, 그리고 정 후보는 공공의 방점을 찍었고 2027년까지 청년주택 2만 세대, 영구 임대주택 8만 7천 세대를 공급하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오세훈 후보는 1번 부동산 문제를 정권의 이념 과잉이 만들어 놓은 부동산 지옥이라며 박원순 시장 시절에 재개발 재건축 구역 389군데를 해제한 것은 결정적 패착이라고 말했습니다. 2번 5년 전 서울시로 돌아와서 해제됐던 구역들을 되살리고 추가로 구역 지정을 했고
3번 문제는 11호 대책으로 정비 사업이 전부 멈춰섰다. 직업은 트리플 강세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제 고집을 꺾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4번 그리고 5 후보는 민간 공급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2031년까지 31만 세대 착공을 약속하면서 정 후보가 공급 확대 의지가 있다면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 신촌에 신도시가 하나 더 들어오게 됩니다. 1번 가자역에서 서울역 간 경의중앙선을 지하로 넣으면서 강서구 망옥동 LG사이언스파크처럼 신도시가 하나 더 들어오게 됩니다. 국제청년 창업도시입니다. 연세대 앞에 배터리 연구소, 반도체 연구소, 바이오 R&D 센터가 생기고 이화여대 앞에 K-팝 공연장이 들어옵니다. 2번 신촌 사업지는 돈이 됩니다.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신촌을 좋아할까요? 돈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이 이곳이기 때문에 즉 최고의 자리인 것입니다. 인류대학인 연대, 이대, 서강대, 홍대 중심지가 바로 신촌입니다. 서부성까지 전철역 4개의 역세권입니다. 3번 5월 20일부터 분양단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평당가 94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제곱미터당 285만원 수준입니다. 4번 주변 시세 대비 4분의 1 이하 가격입니다. 주변 시세는 평당 4, 5천만원 수준이고 요즘 청년들이 저축해서 새 아파트 사기가 어렵습니다. 5번 최근 한남 재개발지구 토지 현금 보상 받은 사람이 우리 사업지 토지를 100제곱미터 매입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 사업지가 좋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아현동을 개발하면 신촌 우리 땅이 다음 차례입니다. 서강대 앞 공항철도가 지하로 들어가면서 경의선 숲길이 만들어졌습니다. 6번 인구 이동역 순입니다. 1위가 잠실역, 2위가 홍대있고요. 3위가 강남역입니다. 그런데 잠실역 일대는 여유 토지가 없으므로 홍대 앞이 실질적으로는 1위가 되는 셈입니다. 다음 7번 노량진 일대 분양가가 평당 9천만원 수준입니다. 40평이면 36억입니다. 신촌 연세 세브란스 병원 앞도 노량진 못지않게 될 것입니다. 신촌 사업부지 30평을 사면 40억대 아파트 한 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3억 투자로 30억대 아파트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8번 강남역처럼 정부 중심 상업지로 바꿔주겠다는 것입니다. 청량리역 앞도 전부 상업지가 됩니다. 청량리 일대 낡은 건물들이 앞으로 천지개벽할 것입니다. 신촌 우리 땅은 무조건 대기 1순위 땅이 됩니다. 9번 드디어 아현동 일대가 개발됩니다. 다음 차례는 신촌이 됩니다. 땅 주인하고 집 주인하고 다를 경우 무허가 건물 주인에게도 입주권이 나옵니다. 구룡 마을도 무허가 판자촌
인데 주민들한테 아파트 입주권이 나옵니다. 10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 서울도시공간 포털에 의하면 서울 재정비 촉진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신촌 일대를 약 17만 평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해당됩니다. 11번 서울 중심지 체계에서 서울 시내 도심지 지역중심, 광역중심 개발지의 용적률이 346%에서 392%로서 높이로 치면 고층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신촌 우리 땅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12번 신촌 연대 이대 앞은 옷가게, 음식점, 술집 위주로 되어 있어 슬럼화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자역, 서울역, 경의중앙선 5.8km를 지하로 넣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업무, 상업, 주거로 역세권 사업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서대문 구청장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13번 이대역 앞 그랑자이 아파트와는 우리 땅 거리가 150에서 160m 밖에 안 됩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59제곱미터 4억 2천, 84제곱미터 5억 7천이었습니다. 현 시세는 28억에서 30억대입니다. 공원을 삥 둘러서 아파트를 집어 넣습니다. 자연 혜택은 조망권입니다. 높은 데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예를 든다면 평창동, 성북동, 한남동처럼 프리미엄이 대단할 것입니다. 최고의 명당이 될 것입니다. 30평을 보면 4천만원 30평 12억대입니다. 조합 결성할 시 보너스는 바로 14억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땅은 3억대밖에 안 됩니다. 아주 착한 가격으로서 신촌에서 이런 가격 만나기 어렵습니다. 지금 재개발 시장은 한시적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용성, 동작이 핫한 지역입니다. 신촌도 최고로 핫한 동네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방송 주제인 연도별 수도권 아파트 공급 부족 그 예고된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정부의 출범은 또 하나의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1번,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의 규제를 되돌릴지 혹은 또 다른 방식의 개입을 시도할지는 여전히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2번, 중요한 것은 정책 변화의 방향성과 속도를 잃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변화가 시작된 것인지, 어떤 곳에 기회가 있는지, 어디서 위험을 피해야 하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이재명 정부의 예상 행로. 1번, 핵심지 규제에 아쉬울 게 없는 선거 결과. 2017년 5월 9일 19대 대선에서는 서울에서 142만 표 차이로 압승했습니다. 2022년 3월 9일 20대 대선에서 서울에서 31만 표 차이로 패배를 했습니다. 2025년 6월 3일 21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번 이재명 후보의 말입니다. 실거주 1가구 1주택이 고가라는 이유로 압박하고 제재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1가구 1주택자에게 굳이 종부세를 부과해야 하느냐? 부동산 정책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된다. 가급적이면 손대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여당 내부에서도 서울 득표율이 21개 구청 승리, 4개 구청 패배, 겉으로 드러난 결과에 비해 저조하다는 점에서 다음 선거를 앞두고 서울 1주택자를 계속 우군으로 붙들어 둘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3번 문재인 정부와 같은 듯 다른 이재명 정부. 6.27 대출 규제는 단순한 유동성 억제 조치를 넘어 매매 수요를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4번 전세자금 대출이 줄게 되면
전세가 하락이 불가피해지면서 갭 투자도 줄어들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늘어나면서 주택 매수 대기자의 자본 축적 능력이 떨어져 시장 진입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양도세를 높이면 이들의 매물 출회를 억제하게 돼 매물이 급감하기 때문에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 연도별 수도권 아파트 공급 부족 그 예고된 미래. 연도별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 수입니다. 2021년도에 23만 6천 호, 2022년도에 14만 호, 2023년 10만 2천 호, 2024년 15만 1천 호, 2025년 6월까지 5만 9천 호, 두 배로 보면 약 12만 호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착공 후 3년 뒤 입주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 아파트의 입주 물량은 2024년을 정점으로 기록한 후 2025년, 2026년에 급감을 하고 2027년에 소폭 반등이 되고 2028년에 다시 감소하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이것으로 김종호 부동산 TV 제401회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였습니다.